네, 바라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봉호입니다. 동환씨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동환입니다. 네, 3인 체제로 돌아오는 얘기가 많은데 민재 기자가 좀 바빠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동환씨 요즘 연말 바쁘지 않으십니까? 네, 저도 뭐 사실 그저께 부산, 어제 아산, 그쵸. 뭐 이렇게 제가 또 다음 주는 뭐 미리 예고드리자면 네. 제가 뭐 창원, 울산, 창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아. 제가 다음 주는 또 제가 오지 못합니다. 그렇죠. 다음 주는 이민재 기자가 올 예정인데 이게 세 명이 또 각자 막 자기 삶이 있다 보니까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네. 이해를 조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워낙에 또 농구 쪽에서는 또 유명한 기자 두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바빠가지고 이렇게 같이 못하는 거니까요. 네. 여튼 여러분들의 사랑 필요합니다. 좋아요, 그렇죠.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개인적으로 이제 올해 안에 구독자 10,000명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건 조금 실패를 했고 그렇죠. 이번 시즌 안에는 저희가 10,000명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열심히 대신 꾸준히 해야겠죠. 그렇죠. 예, 꾸준히 하면은 또 이제 시청자분들이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이 그럼요. 들고 응원의 댓글 많이 잘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더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댓글들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립소리님께서 순위 짚어주고 중요 이슈 얘기해줘서 너무 편하고 좋아요. 건강하시고 감사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랜 팬분이십니다. 그리고 왼손잡이님이 정말 오랫동안 떠나있는 동안 채널이 이렇게 많이 변했군요. 다시 열심히 응원해볼게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왼손잡이님? 네, 기억나죠. 네. 예, 기억이 나고 정말 요즘에 이제 그 댓글들 보면은 오랜만에 뵙는데 그렇죠. 이런 댓글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잘 못 보시다가 네. 또 알고리즘에 뜨면서 네. 이제 새로 다시 또 보시게 되는 맞아요.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고 저희가 그동안 그 알고리즘을 벗어나서 줌으로 하면서 많이 까먹었죠. 예, 그렇죠. 그랬는데, 근데 그때도 뭐 어쩔 수 없었던 그런 그렇죠. 상황인데 이제는 뭐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여쭤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약간 편집을 조금 바꿨거든요, 디자인을. 네. 원래는 좀 이제 그 한 칸을 그렇죠. 그 이제 컬러로 채워서 거기다가 네. 사진이랑 자막을 좀 길게 넣었다가 좀 더 뭔가 그냥 여기서 뭔가 그 뺨의 미학을 네. 가져가서 좀 더 깔끔하게 일부러 좀 간결하게 네, 바꿨어요. 네, 봤어요. 뭐가 낫습니까? 이 시청자분들 의견을 여러분들의 궁금하고.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런 댓글이 제일 많이 달릴 것 같아요. 네. 니네 화면으로 안 봐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니네 주로 들어요 이러실 것 같긴 한데 솔직히 그냥 틀어놓고 그냥 이동하시면서 뭐 보시거나 이럴 게 네. 많아요. 저도 사실 제 방송 그냥 지하철에서 이어폰으로만 듣거든요. 저는 유산소 할 때 유산소 할 때. 틀어놓고 이제 귀로 꽂고 이렇게 하면서 듣죠. 맞아요. 우리 방송이 막 이렇게 볼 그런 뭐 특히 제가 또 네. 그런 비주얼도 아니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네. 약간 그 최근에 네. 그 워낙 뭐 뉴스가 많잖아요. 뭐 아주 오늘 아침도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저희가 12월 12일인데 네.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필 또 12월 오우. 12일이네요. 네, 뭐 다들 그러니까요. 아실 거고. 네. 그러니까 제가 뉴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요즘에 그 뉴스 자막이 약간 그렇게 왼쪽에 네, 깔끔하게 네. 이렇게 주제가 있어서 맞아요. 그냥 그거 참고해서 약간 디자인을 살짝 뭐 제가 뭐 디자인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아유 깔끔하게 바꿨는데 뉴스처럼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이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뭐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조금만 의견 주시면은 좀 반영하도록 하고 그 NBA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거 해주면 어떠냐 뭐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면 용어를 밑에 이렇게 풀어주는 요즘에 또 이게 최강 야구가 아주 인기지 않습니까? 최강 야구는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면 좀 이렇게 풀어주는 게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선배님이 말씀하시길래 선배님한테 그랬죠. 편집하는 친구한테 말은 해보겠지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웬만하면 다 아시니까. 사실 네. 저도 욕심이 진짜 많은 사람이라 알죠. 전 솔직히 밑에 자막도 다 넣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시간 반은 힘들어요. 1시간 반을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저희의 자본과 인력이 왜냐면 편집을 조금 건드릴 줄 아는 제가 하는 거라서 네. 그래도 사실 넣으려면 넣을 수 있습니다. 넣으려면 충분히. 저도 해봐서 알잖아요. 네. 이게 외래어랑 섞여 있기 때문에 네. 진짜 초 단위로 그걸 다 수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얘네가 그러니까 한 그 자막으로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 틀려요. 영어 이름들이 너무 많이 틀려요. 용어라던가. 그렇죠. AI로 이제 그런 거 하는 네.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 들으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하나하나를 용어를 다 뭐 자막을 넣을 수는 없지만 네. 그런 거 약간 느바라디오 딕셔너리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방송 중에 쓰는 전술 영어나 이런 것들을 그거를 한 주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네. 그게 뭔지 어떤 어떤 초급자들을 위한 사실 오. 우리 방송이 좀 뭔가
라이트보다는 약간 이제 그쵸. 헤비 쪽에 소축이 조금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농구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서 NBA를 좋아하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또 더 대중적인 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네. 새로 유입되는 분들한테도 친절한 오. 방송이 돼야 되기 좋아요. 때문에 예를 들어 엘보. 엘보가 뭔지 그럼 엘보 얘기하면서 제가 그 스페이싱에 대해서 쫙 이제 얘기를 할 그럴 수 수 있죠. 있죠. 그럼 제가 화면에다가 그 화면을 네. 띄워드릴 수 있죠. 그래서 각 지역의 어떤 뭐 쇼코너가 뭔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뭐 스태거 스크린 뭐 요즘에 뭐 이제 국내 해설에서 많이 쓰이지만 맞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그걸 통해서 뭐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너무 좋은데요? 해볼까요? 네, 가능하시겠어요? 아니 근데 사실 저는 네. 솔직히 말하면은 저한테 제일 편한 코너예요. 그러네. 동환 씨가 그걸로 기사를 실제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이 쓰고 사실은 저는 이제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워낙 이제 뭐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라 나도 공부하고 그냥 있지. 평소에 공부하던 거 얘기하면 네. 돼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생각났네요. 그러니까 좋네요. 저희가 좀 약간 고정 코너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저희끼리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좋은데요? 요거를 한번 이거 솔직히 이민재 기자도 충분히 해요. 이민재 기자는 뭐 저보다 훨씬 더 이미지 너무 많이 알고 있죠. 이민재 기자 너무 잘하는 친구라서 그럼 뭐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 다음 주에 못 나와도 이민재 기자도 할 수 그렇죠. 있고 셋이 나오면 또 이렇게 토론할 수 있고 우리가 NBA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예전에 버저비터 때부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렇죠. 식으로 또 해볼 수가 있죠. 그렇죠. 다만 이제 저희가 듣는 분들이 NBA를 혹은 농구를 본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이라는 약간 그 눈높이에 맞춰서 최대한 쉽게 하는 좋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공부하고 그렇죠. 같이 수업하는 네. 한번 다음 주에 한번 시도를 해보죠. 아주 좋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또 의견 주세요. 어떤 코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맞아요. 거 아이디어 뭐든 주시면은 저희가 다른 아이디어도 코너로 생각하고 네. 여러 가지 반영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댓글은 저희 다 보고 있어요.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댓글을 제가 요즘에 안 달아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실수할까봐.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저는 정말 그런 부분 네. 잘하고 계시다고. 그럼요. 제가 욱하거든. 제가 잘 긁혀요. 맞아요. 나는 긁잖아요. 바로 긁혀. 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억울하죠. 긁는 댓글들에 대해서. 아니 저도 사실 되게 잘 긁히는 편인데. 잘 긁혀요? 전 그래요? 댓글은 안 쓰죠. 그냥 혼자 욕하죠. 사실 기자가 잘 긁히면 안 되지 않아요? 기자도 사람이에요. 농담이고. 근데 아무튼 저는 이제 댓글 쓰지 않는데 봉호 씨는 이제 사실은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 저는 해야 되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저도 압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희가 답글은 달고 있지 않지만 다 보고 있다는 다 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이렇게 또 방송으로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두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쩌라고님께서 립그 특유의 클러치 때 5초 남을 때까지 혼자 공지고 있다 팁3. 쏘는 거 안 고치면 랄 계속 폭망할 거다. 몇 개째 그러고 있는지 오늘 또 그 집.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제가 볼 때는 몸이 못 따라가는 게 아닌가. 물론 옛날에도 이제 공 끌다가 탄 돌리기를 하거나 물론 클러치도 많습니다만 저는 르브론 팬이잖아요. 알아요. 이거 문제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르브론이 도박적인 플레이를 많이 그쵸. 한다는 거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르브론 제임스는 리머텍을 항상 기반으로 뛰어왔던 선수고 그게 이 선수의 어떤 위대함에 큰 영향을 미쳤던 선수라 물론 슛이 뭐 이제 30대 넘어서 이제 정말 많이 좋아졌으나 이건 아니죠. 본인이 뭐 사실 릴라드도 커리도 트레이 형도 아니고 심지어 그 선수조차도 이런 클러치 타임에 그렇게 플레이하면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비판받을 여지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제 이게 봉호 씨 말대로 나이가 들면서 그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슛에 대한 뭐 자신감이 붙어서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계속 이제 제가 르브론 수비할 때 안 움직인다 얘기를 했고 이거는 뭐 나이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부분. 그래서 공격에 좀 더 에너지를 쓰기 위한 부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 왔는데 근데 공격에서도 결국 쉬다가 서서 하면은 물론 클러치라서 이제 체력이 많이 고갈된 상태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다른 선수한테 맡겨야 되는데 없긴 하네요. 별로 그 밖에서 뭔가 풀어줄 선수가 없긴 하네요. 근데 젊은 애들도 많은데 왜 그렇게 안 뛰어댕기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아모르님 세터님께서 그 돌아오십시오. 그 밈을 또 활용해가지고 르브론 입장에서 아주 또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웨이드 돌아오십시오. 어떤 시사적인 저 이제 이거 보고 좀 웃었습니다. 너무 그렇죠. 웃겨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다 르브론의 전 동료들이 동료들이죠.
르탄 전문 처리 기사들. 전문 처리 기자들. 네. 예. 아 근데 이거랑 별개로 뭐 레이커스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레이커스는 저는 딜이 한번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너무 필요하죠. 네, 분위기 한번 전환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공명 전환. 얘네들은 벤더빌트 돌아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얘는 또 들어 놓을 거예요. 그렇죠. 밴더빌트가 부상이 많죠. 네. 네, 부상이 많기도 하고, 그러니까 레이커스는 뭐 지금 뭐 르브론을 AD를 도와줄 뭐 1, 2옵션 뭐 사실 뭐 막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봤을 땐 좀 에너지 레벨 있는 선수들로 좀 로스터를 채우는 식으로 좀 많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의 트렌드고, 예, 그런 선수들이 있어야 뭔가 르브론이나 AD가 활용 점정 뛰듯이 게임을 끌고 갈 수 있지. 아, 저는 제가 봤을 때 디안젤로 러셀, 하치무라 로이 특히 2명. 그렇죠. 오스틴 리버스도 뭐. 예, 리브스도 뭐 수비가 리버스도 약한데. 뭐, 예, 그러니까 뭔가 개편이 필요하다. 네. 예, 펠링카가 여름 동안 사실 이번에는 별 무브가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로스터 개편을 좀 과감히 해야 될 것 같아. 2월을 좀 노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진짜 완전히 공감하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말 많이 뛰어다니면서 활동량이 많은 선수들이 있는 팀들이 지금 굉장히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것과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올 시즌 부상이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이라면서요. 그렇죠, 맞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많이 뛰어다니고 활동량이 많은 그런 리그의 트렌드라면 이렇게 늙은 팀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나이도 많고 그리고 사실 그나마 젊은 선수들도 어떤 피지컬의 한계 혹은 움직임의 한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빠르거나 뭐 피지컬한 그런 선수가 아닌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거 반드시 개편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브루클린이 이제 트레이드를 어떤 단행할 가능성이 좀 많이 내놓을 것 같아요. 거론이 되고 있죠. 뭐 캠 존슨, 데니스 슈러더, 뭐 이제 그런 선수들. 워싱턴도 뭐. 예, 워싱턴도 이제 쿠즈마가 트레이드 블록에 올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지금 마이애미 트레이드를 할 것 같고 뉴올리언스의 브랜든 잉그램. 뉴올리언스. 네, 잉그램도 계속 트레이드설이 제기되고 있는데 뭐라도 해야 됩니다. 레이커스는 맞아요. 이대로 가면 아마 계속 막 완전 추락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서서히 가라앉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미 가라앉았죠. 물론 순위는 거기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만 이제 그 전에는 그냥 가라앉았든지 이제 잠수함 될 수도 있다. 저는 좀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번 주 주간 이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서부 순위 체크 올해까지는 합니다. 네. 자, 동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는 뭐 여전히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1등. 그리고 이제 1.5게임 차로 보스턴 셀틱스가 이제 내려왔고요. 올랜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10경기 7승 3패로 물론 좋은데 프란츠 바그너가 부상을 입었고요. 그렇죠. 무기한 아웃. 그렇죠. 뭐 일단 이건 무기한이라는 건 길다는 얘기가 아니라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얘기. 그렇죠. 타임 테이블을 아직 설정을 못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올랜도는 지금 결국 1, 2옵션이 다 빠진 거죠. 파울로 반케로에 이어서 이제 바그너까지 빠져버렸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이제 반케로가 복귀를 좀 이제 앞두고 있다. 서서히 이제 좀 몸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어제 그 미러키와의 플레인 토너먼트 재밌었어요. 그 NBA 컵 플레인 토너먼트 죄송합니다. 나이 먹어서 헷갈려. 네. 인시즌 토너먼트랑 헷갈려. 너무 비슷해. NBA 컵 컵. 경기에서 사실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올랜도라는 팀 자체가 가진 저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팀은 공격에 기대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수비를 너무 강하게 가져가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점을 높이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저는 반케로만 돌아와도 4위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은 계속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근데 클러치 되니까 슈퍼스타 없는 거에 대한 모습이 여실히 보이더라고요. 그럼요. 특히 미러키 같은 이제 멤버 좋은 팀 상대하면은 그게 더 티가 나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동부는 상대적으로 좀 할만한 컨퍼런스다. 제가 동부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정말 아니에요. 그냥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그래서 올랜도가 그런 뭐 보스턴, 뉴욕, 뭐 클리블랜드, 미러키 이 정도의 강팀을 상대할 때는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드러나겠지만 그 밑에 팀들 상대할 때는 충분히 버티고 갈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뉴욕이 뒤를 따르고 있고요. 마이애미가 요즘에 좀 상승세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버틀러에 대한 이야기를 뭐 이제 잠시 후에 또 타일러 히로 때 뭐 이제 주간 맑음 때 할 거기 때문에 이거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어쨌거나 치고 올라오고 있고 미러키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승리를 거둔 팀 이 팀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많이 이야기하긴 했지만
애틀랜타 호크스가 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뉴욕을 잡았죠. 예. 예. 그렇게 되면서 지금 NBA컵 이제 준결승 그렇죠. 예, 진출을 했고 미러키랑 붙게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떻게 참 저희가 자랑하려는 건 아닌데 느바라디오에서 칭찬하면 항상 그걸 증명하더라고요. 느바다로에서 비판에도 올라가고요. 칭찬에도 증명해내고요. 선수들 얘기하면 걔네 더 잘해지고요. 연락 주세요. 예, NBA 관계자분들 언급해드릴게요. 예, 마치 광고 하듯이 영화나 이제 제작 발표하듯이 저희가 그렇죠. 언급해드리면 뜹니다 다. 예. 기대 많이 해주시기 욕해도 올라가. 이거 맞네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예, 비판에도 올라가는데 아무튼 애틀랜타가 오늘 뉴욕을 잡았는데 역시 뭐 젤런 존슨 너무 잘하고 너무 좋아요. 예,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뭐 어시스트 얘기나 애틀랜타 얘기하면서 이 트레이 형의 슈터율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했는데 또 오늘은 또 이제 그 승부처였던 3쿼터에 폭발을 해주면서 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이 애틀랜타 진짜 이번 시즌 너무 매력적인 팀이 됐고 또 저희가 시즌 초반에 얘기했던 다이슨 다니엘스가 제일런 브런슨을 아주 잘 막았죠. 예. 아니 뭐 이런 팀이 다 있습니까? 저희 말을 이렇게 다 참 너무 고마워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담인데 그 오늘 경기 끝날 때쯤에 트레이 형이 그 뉴욕 로고 위에 무릎을 꿇고 막 로고에다가 막 이렇게 진짜요? 지금 나중에 보세요. 저희가 지금 방송 준비하느라 봉호 씨가 저 못 봤어요. 카메라 세팅하느라 지금 못 봤는데 저는 이 뉴욕과 트레이 형의 이 스토리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야, 그렇죠. 이 또 요거 했던 것도 있었고. 그렇죠. 예. 저는 이런 라이벌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NBA가 그런 라이벌리가 좀 적어요. 맞아요. 예, 이제 그런 게 많이 죽었는데. 너무 친해 지네들끼리. 예, SNS 때문입니다. 다들 너무 잘 지내요. 하지만 코트 위에선 전쟁터였으면 좋겠고. 그럼요. 서로 선만 안 넘는다면 좀 적대적인 모습도 보여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뉴욕과 애틀랜타, 뉴욕과 트레이 형은 이제 그 관계가 됐다. 예, 아니 오늘 저 1쿼터부터 보는데 영이 공만 잡으면 야유가 와 저는 무슨 영이 뉴욕에 있다가 디시전 쇼 한 줄 알았어요. 진짜로. 너무 재밌습니다. 예. 이런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디애나와 시카고가 딜을 잇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그래도 지금 현재 연승 중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엔비디가 복귀하고 좀 두들겨 패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2연승 최근 5경기 4승 1패인데 어쨌든 이 3인방이 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했다는데 좀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플레인 토너먼트 위까지 한 6위 이상까지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동부가 워낙 사실 엉망이라 조금만 상승세 타면은 사실은 순위 확 끌어올릴 수 있죠. 최근 경기에서 좀 그래도 고무적인 거는 이제 물론 올랜도와의 2연전 제외하면은 상대 팀들이 동부 중하위권, 아예 하위권이긴 해서 뭐 이제 아주 큰 의미 부여할 수는 없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실점 자체가 좀 적은 편이다. 예, 로우 템포 안에서 적은 실점으로 상대를 틀어막는 약간 그런 부분이 보이고 있다는 점. 뭐 이런 부분은 그래도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자, 서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야 뭐 이제 어느 정도 원래 서부의 순위 모습이 잡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클라호마, 멤피스가 뒤를 잇고 있고 휴스턴 라켓츠의 뭐 상승세에 대한 부분이야 저희가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댈러스 골든 스테이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지난주에 좀 위기다, 흐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험준한 일정들 속에서도 아주 미네소타를 잘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미네소타 잡고 그 전엔 휴스턴도 잡았죠. 예, 그래서 연패하다가 3경기에서 2승 1패. 이 정도면 괜찮죠. 그리고 오늘 이제 휴스턴 상대로 NBA컵 이제 8강전 치르게 되는데 지금 하고 있네요. 네,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것도 뭐 재밌을 것 같은데 아무튼 되게 험난한 일정 잘 버텼고 뭐 이제 휴스턴 잡을 때나 미네소타 잡을 때 보면 역시 이 팀은 수비다.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트레이드 루머 이 팀이 이제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지미 버틀러 트레이드 루머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하는데 제일 1링크가 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링크. 그렇죠. 골드스테이트가 우선적인 어떤 행선지 뭐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미 버틀러 데려오면은 버틀러가 나이는 좀 있어도 어쨌든 이 선수가 가진 능력을 생각하면은 클러치나 어떤 그러니까 커리 힐드의 공격 부담만 좀 줄여줘도 사실은 재밌을 것 같아요. 수비도 잘하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골드스테이트는 사실은 아까 레이커스는 뭔가 어떤 롤 플레이어들이 대거 영입해야 된다. 좀 에너지 레벨을 높여야 된다 말씀이었는데 골드스테이트는 사실은 그거는 뭐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정말 공격에서
알파를 해줄 수 네. 있는 플러스 알파를 해줄 수 있는 자원만 데려오면 된다. 그게 지미 버틀러면 가장 좋고 뭐 조나단 코민가가 최근에 뭐 선발로 나서고 드레이먼드 그린이 벤치로 가는 막 그런 변화들도 과감하게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선택들이 좋은 효과를 불러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덴버 7위, 레이커스 8위. 참 안타깝습니다. 11인 샌안토니오 스퍼스까지 이제 뭐 잠시 더 크리프스폴 얘기하겠지만 5할의 성적을 거둬주고 있고 세크라멘토가 다시 또 한번 슬슬 반등을 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드로잔도 정상적으로 뛰고 있고 물론 이제 최근 4경기에서 3승할 때 이제 이 상대가 뭐 유타 뭐 이런 팀들이 있어서 뭐 그렇긴 하지만 뭐 샌안토니오전 대승은 좀 의미가 있고 막 120점, 130점, 140점 이렇게 놓고 있어서 그렇죠. 아 진짜 이 팀 화력은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엄청납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죠. 저희가 또 세크라멘토 반등하면은 귀신같이 또 저희가 주간 맑음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간 맑음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이번 주 주간 맑음의 팀은 바로 댈러스 매버릭스입니다. 최근 이 경기들 물론 이제 어제 오클라호마 시티한테 잡히긴 했는데 너무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11월 17일부터 11승 3패. 초반에 이제 5승 7패 부진으로 시작을 했다가 11월 14일 날 유타전 끝난 다음에 팀이 미팅을 가졌습니다. 야, 우리 한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케미스트리가 완전히 상승을 해냈고 다시 또 연승 가도를 달리다가 돈치치가 빠지면서 조금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없는 6경기에서 5승 1패. 그리고 돈치치가 돌아왔어요. 더 잘해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팀이 됐죠. 말씀하신 대로 개막 첫 12경기 5승 7패입니다. 이후 12경기. 어제 오클라호마 시티전 전까지 이전까지 그렇죠. 12경기에서 11승 1패. 정말 사실은 지난주에 맑음에서 언급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상승세가 엄청났고 이 말씀드린 12경기 구간에서 공격 효율 지수 리그 2위, 수비 효율 지수 리그 7위, 공수 마진 리그 전체 1위였습니다.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그 기간만큼은 사실 댈러스는 리그 최고급이었던 경기력을 보여줬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 기간에 보면 좀 상대가 좀 약한 상대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막 스케줄 좋다 이런 얘기할 때 그래도 간과하면 안 될 거는 그런 팀들을 꼬박꼬박 잡는 것도 사실은 강팀의 요건이죠. 강팀의 요건이에요. 그 부분에서 댈러스는 경기력이 확 올라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클레이 탐슨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종종 들어가는 3점이 활약은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수비는 뭐 나쁘지 않고 종종 괜찮은 정도고 핵심은 어빙이나 뭐 PJ 워싱턴 그리고 건강하게 돌아와서 경기력이 올라가고 있는 돈치치. 저는 이 선수 칭찬 많이 하고 싶은데 퀸튼 그라임스. 퀸튼 저도 오늘 이름 써왔어요. 퀸튼 그라임스가 나지 마샬. 그렇죠. 나지 마샬. 데니얼 게포드라든지 데릭 라이블리 빅맨들까지 다 경기력이 동반 상승하면서 팀 전체가 그냥 같이 올라가는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뎁스가 엄청나게 좋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즌과 비교를 해보면 결국에는 데릭 존스 주니어와 어떤 윙 자원들이 조금 변화가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나지 마샬, 퀸튼 그라임스 왔고 조시 그린 나가고 데릭 존스 주니어 나갔는데 이 나지 마샬, 퀸튼 그라임스가 윙에서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 데릭 라이블리가 뭔가 눈을 계속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수가 가진 에너지가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사이드에서 돈치치의 뭐 2대2 파트너 역할뿐만 아니라 어떤 리바운드 가담 이런 그런 부분이 워낙 잘 되면서 사실 댈러스는 큰 시스템은 무조건 핸들러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더 그냥 안정적으로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저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치치도 이제 2주의 선수로 선정이 됐고요. 그렇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히 공격도 공격이겠지만 수비가 좋아진 게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수비라는 것은 우리 지금 수비 얘기를 거의 매주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맑음 얘기할 때 수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건 또 맞네요. 좋은 팀이 되려면 수비가 무조건 돼야 돼요. 사실은 수비가 약한데 좋은 팀이 된다? 그러려면 공격이 진짜 압도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느바라디오 하면서도 그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우승한 팀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없어요. 수비가 약한 팀은 우승을 못한다라고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럼요. 수비가 약하면은 흐름이 끊기는 실점이 계속 생기고 그러면서 경기를 주도하기가 좀 힘들어지죠. 지난 시즌 덴버가 수비가 그나마 좀 약한데도 우승을 했던 팀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덴버조차도
그 어떤 수비 조직력이나 그런 부분 보면은 꽤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그건 맞죠. 그런 예. 부분 덕분에 조금 이제 수비에서 공백은 많이 줄였죠. 그러니까 선수 개개인이 가진 수비력에 약점이 있어도 어떤 시스템으로 극복을 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2년 전에 이 세크라멘토가 역대급 공격력으로 약한 그렇죠. 수비를 극복한 팀인데 네. 근데 이제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탈락을 했고 이후에 지난 시즌부터 다시 수비를 좀 보강하는 쪽으로 그러면서 사실 공격이 약해진 게 좀 아쉬웠지만 그런 쪽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NBA 역사를 다 봐도 수비는 무조건 강해야 된다. 좋은 팀이 되려면 네. 거기에 이제 재능이 얹어져야 되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 댈러스의 최근 어떤 수비력은 인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팀은 사실은 공격적으로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네. 큰 틀은 변화는 없어요. 네. 돈치치 어빙 같은 선수들의 어떤 메인 핸들러 역할을 그럴 수밖에 기반으로 없죠. 잘하는데 재능이 있는데. 그렇죠. 네. 그걸 그냥 극대화시키는 거죠. 예. 이거는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댈러스는 그들이 가진 재능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 시즌에 댈러스가 그 선수들이 7번 이상 드리블 한 다음에 던지는 슛의 횟수가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네, 세 번째로 많은데 근데 문제는 성공률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특히 돈치치가 워낙 야투율이 너무 안 안 좋았기 좋죠. 때문에 부상 여파도 있었고요. 제가 이 카테고리에 대한 기록을 좀 말씀드리면 궁금하다. 7번 이상 드리블에서 슛을 던진 빈도가 가장 많은 팀은 클리블랜드입니다. 자, 15.4회. 예. 근데 이거는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도노반 미첼이나 다리우스 갈란드 같은 네. 메인 핸들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재능 있는 핸들러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던진 슛의 성공률이 46% 정도였어요. 그렇게 드리블을 많이 치고 던지는데. 그렇죠. 되게 높은 편인 와. 거죠. 자, 그리고 2위 오클라호마 시티예요. 오. 그러니까 드리블이 많다고 나쁜 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나쁜 결론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그래서 오클라호마 시티가 클리블랜드보다 살짝 작은 0.4회 경기당 15회 정도 던졌는데 성공률이 48%예요. 오이구.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라든지 뭐 이제 제일런 윌리엄스 같은 어떤 메인 핸들러들의 위력이 엄청나게 그러네요. 뛰어났다는 거고 3위가 댈러스 네. 14.1회. 네. 4위가 필라델피아 13.6회인데 폴 조지가 눈에 싹 스치네요. 자, 근데 클리블랜드가 7번 이상 드리블에서 던진 슛의 성공률 46%. 네. 오클라호마 시티가 48%라고 말씀드렸는데 댈러스는 39.7%. 많이 떨어지네요. 필라델피아는 39%입니다. 예. 이건 뭘 의미하냐? 결국에는 원투펀치들이 부진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네요. 필라델피아는 뭐 다들 아실 거고 네. 댈러스도 이제 그런 케이스고 그럼 이런 팀들은 결국에는 그 메인 핸들러들의 경기력이 살아나면은 그냥 무조건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틀은 바꿀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트래킹 스탯상 최근 그 12경기 구간의 그 좋았던 분위기에서의 이 7번 이상 드리블 슛 성공률은 제가 뭐 찾을 수는 없었는데 어쨌든 아마 무조건 상승하고 있을 것 같고 돈치치가 워낙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돈치치 없는 구간에도 어빙이 너무 잘해줬으니까 결국 댈러스는 이거를 그냥 계속 안고 가는 거죠. 극대화하겠네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돈치치 어빙이 잘하면 기본적으로 공격은 뭐 이리 가든 저리 가든 110점 이상은 무조건 넣는 게 댈러스입니다. 야,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오케이 댈러스야 그 색깔 자체가 어빙과 돈치치를 보유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2위 오클라호마 시티는 사실 선수들도 다 공을 한 번씩은 다 만지는 팀으로 저는 경기 보면은 야 그래도 얘는 공이 진짜 잘 도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그렇게 7번 이상 드리블을 치고 슛을 성공시키는 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든 성공을 끌어올리는 게 감독들의 주요 임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그 부분은 또 선수의 재능이 좀 이제 해소를 해주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이게 드립을 많이 해서 던지는 슛이 많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다. 특히 NBA처럼 이 핸들러들의 재능이 좋은 리그는 뭐 이게 사실 선택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나쁜 건 아니고 결국에는 다만 그 이제 여파도 큰 거죠. 그 에이스들이 부진하면 필라델피아 댈러스가 딱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슛의 빈도가 많은 만큼 그 선수를 잘해줘야 되고 반대로 부진하면 팀 공격이 같이 그냥 나락으로 무너지는 나락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역으로 제 반대편에 있는 팀을 보스턴으로 꼽아도 괜찮을까요? 보스턴이요. 보스턴. 제가 지금 이제 그 트래킹 스탯 지금
뭐 볼 수 있는데 제가 볼게요. 제가 지금 보스턴도 물론 이제 중요한 상황이 되면은 테이텀이라던가 브라운이 공을 많이 잡고 움직이긴 하는데 그래도 보스턴 농구 자체가 좀 굉장히 이타적인 농구잖아요. 보스턴은 중상위권. 중상이에요. 네, 중상위권이네요. 예, 보스턴은 중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샬럿도 되게 높을 것 같은데. 샬럿이요. 샬럿 보스턴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죠. 라멜로 볼이 아무래도 공을 많이 잡고 움직이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어떤 헤비핸들러가 있는 팀이 그런 부분이 높아진다. 보스턴은 왜 그게 많으냐면 결국엔 그거예요. 테이텀과 브라운이 볼을 들고 해결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스위치에 대해서 어택을 할 때 테이텀과 브라운이 다시 뒤로 드리블을 쳐서 뒤로 갔다가 다시 어택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여기는 메인 핸들러의 어떤 이슈라고 볼 수 있고 가장 적은 팀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적은 팀 휴스턴? 휴스턴은 휴스턴도 제일런 그린 휴스턴은 5위예요. 5위예요? 아, 휴스턴은 되게 많아요. 휴스턴도 되게 높네?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 와. 휴스턴은 왜냐면 생군이나 딜런 브룩스 이런 선수들까지 다 드리블을 꽤 뭔가 하니까 슈퍼스타 같은 슈퍼스타가 좀 덜하면서 선수들끼리 공이 굉장히 잘 도는 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우리가 그동안 NBA를 네. 보면서 느꼈던 이미지가 딱 들어맞는 팀이에요. 샌안토니오? 네. 오. 경기당 6.6회입니다. 이야. 거의 뭐 반보다 더 적죠. 클리블랜드, 예. 오클라호마 시티보다. 그러니까 이 팀은 근데 사실은 원래부터 이런 색깔을 유지해왔고 그렇죠. 지난주에 웬반야마 얘기를 하면서 웬반야마 되게 간결하게 한다. 동아 씨가 그 얘기했었죠. 예. 근데 이게 웬반야마에 국한된 게 아니고 샌안토니 팀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팀. 요 팀도 최근에 저희가 언급한 팀이에요. 아, 그래요? 충분히 예상 가능해요. 요 팀은 27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팀일까요? 최근에 언급했고 그럼 잘나가고 있다는 팀이란 얘긴데? 아니 뭐 주간 흐름에서 얘기했을 수도 있고 맑으면서 얘기했을 수도 있고 한번 맞춰보십시오. 찾지 마시고 그냥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어차피 저도 사실은 이거는 봐야 알아요. 골든스테이트. 이 디테일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요즘에 커리가 그래도 좀 혼자 막 공 끌다가 던지는 게 옛날보다 많이 줄은 것 같아서. 골든스테이트는 중하위권 네. 20한 1위 정도? 네. 시험 19위 뭐 이 정도 같은데. 예. 멤피스. 멤피스. 27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네. 이 팀 그 뭐지? 스파더 빈도가 되게 높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타적인 농구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 선수들 뛰는 시간도 굉장히 적으면서 요즘에 자모란트의 어시스트 비율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근데 최근 멤피스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조금 약간 주제가 살짝 넘어오긴 했는데 조금 아니요, 제가 다시 잡아갈게요. 네, 나온 김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재밌네요. 멤피스는 경기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하프라인 넘어오자마자 자모란트나 데스먼드 베인 같은 핸들러들이 그냥 림으로 먼저 어택해버리는 상황이 되게 많아요. 네. 일단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하프라인 넘어오자마자 이 수비수가 약간 처져 있잖아요. 하프라인 넘어올 때. 왜냐면 모란트나 베인이나 슛거리가 엄청 긴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거기서 그 순간적으로 공간을 열어놓고 동료들이 스페이싱을 해주고 치고 들어가요. 일단은 쉬운 득점부터 노려보자. 이제 거기서 일단 리머텍을 1순위로 하자. 그래서 그게 되면은 바로 득점이고. 그렇죠. 근데 그때 자렌 잭스 주니어나 벤치에서 나오는 제이 허프 이런 스트레치형 빅맨들은 반대 탑이나 반대편 윙이나 탑에 있어요. 그래서 그 모란트나 베인의 리머텍, 마커스 스마트도 그걸 하거든요. 네. 그런 핸들러들의 리머텍을 막기 위해서 그 선수 쳐지면은 바로 패스해서 쉽게 이지3. 네. 그러다 보니까 엄청 간결하게 농구를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멤피스가 오클라호마 시티와 더불어서 지금 리그에서 드라이브 앤 킥 공격이 가장 많은 팀입니다. 네, 지난주에 사실 좀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이번 주에 뭐 제가 얘기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서 엄청 간결한 농구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먼저 리머텍하고 이제 안 되면은 찍쭉쭉 이렇게 올려서 그냥 휙 던져버리 이런 농구를 하는 거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멤피스가 약간 보스턴이랑 그 부분이 되게 비슷하고 생각해요. 보스턴이 실제로 약간 그런 농구를 해요. 그렇죠. 하프라인 넘어오면서 시작되는 제일런 브라운과 제이슨 테이텀의 이거 나중에 제가 딕셔너리 할 때 너무 재밌는데 슬롯이라는 구역이 있는데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공간을 비워놓고
그 레인 그 스페이식을 활용해서 테이턴과 브라운이 돌파 리머텍을 들어가고. 먼저 시도하고 거기서 헬프가 모이면 킥아웃 빠우. 3점 빵빵빵 이게 지금 사실 보스턴이 지난 2-3년간 계속 해왔던 농구인데 멤피스의 이번 시즌 그 공격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보스턴은 일부 모방했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네. 되게 뭔가 흡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 재밌습니다. 네. 아 이런 것도 알려주는 느바 라디오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이런 얘기합니까? 네, 다 쓱 그렇습니다. 지나가고 맨날 슈퍼팀 위주로 네. 얘기하고 좋은 팀 뭐 인기 있는 팀 위주로만 가지. 네, 제가 슬롯이라는 이 코트의 구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왜냐면 좋습니다. 실제로 코치들이나 전력 분석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바로 주간 맑은 선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댈러스 얘기하면서 또 많이 얘기가 빠진 게 아니라 좀 더 파생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일러 히로입니다. 생애 첫 2주의 선수로 뽑히게 됩니다. 득점, 야투율, 3점 시도, 성공률, 리바운드, 어시스트 모두 현재 커리어 하이고요. 팀 내 최고 득점원입니다. 네. 특히 버틀러 없는 기간 26.6득점의 평균 득점. 그러니까 버틀러가 없어도 내가 에이스 할게. 그리고 이번에 원래 그 타일러 히로 하면은 벤치 선수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올 시즌은 선발입니다. 맞아요. 굳건한 선발로 나오고 있고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제는 뭐 이 마이애미의 에이스라고 볼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히로하면 사실 벤치 에이스라는 이미지가 생긴 게 21-22 시즌 때문이죠. 그렇죠. 예, 식스맨상 수상자이기도 했고 네. 실제로 이 시즌에 뛴 56경기 중에 66경기 중에 56경기를 그러니까 뛴 경기만 얘기해요. 예, 66경기 중에 56경기를 벤치에서 나왔어요. 제가 또 저 이럴 때마다 나 늙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고 자꾸 개념이 헷갈리고. 부정을 못 하겠네요. 예, 저도 예. 건강을 잘 챙겨야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경기를 식스맨으로 나왔고, 네, 그렇죠. 다만 22-23 시즌부터 주전으로 보직으로 옮겼어요. 그 시즌에 보면은 수비도 많이 좋아지고 그랬었는데 지난 시즌에 사실 절반밖에 못 뛰었고 네. 이번 시즌에 이제 푹 쉬고 돌아왔는데 완전히 커리어 하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죠. 그쵸. 근데 자 그러면은 타일러 히로의 이 스텝업은 단순히 이 선수가 그냥 에이스로를 맡아서인가 혹은 뭐 이제 건강해져서인가 네. 사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히로가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좋습니다. 이번 시즌에 타일러 히로의 가장 큰 변화 포인트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게 된 가장 큰 변화 포인트는 바로 미드레인지 게임의 배제예요. 예. 자 지난 시즌에 비교해 볼게요. 네, 숏 미드레인지에서 야투를 던지는 빈도가 전체 야투의 30%. 그리고 롱 미드레인지에서 야투 던지는 빈도가 전체 야투의 약 13%. 네. 그러니까 전체 야투의 약 43%를 2점으로. 미드레인지에서 네, 미드레인지로.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이번 시즌에는 전체 야투의 21%만 미드레인지에서 하고 있어요. 반토막이 났어요. 미드레인지 게임이. 석점 아니면 거의 이제 골밑을 위주로 가겠다. 그렇죠. 드라이브인을 위주로 가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연결지어서 바로 말씀드리면 네. 리머텍 빈도 지난 시즌 11%, 이번 시즌 21%입니다. 어이구. 2배가 늘었습니다. 사실 히로 하면은 그렇게 리머텍 이미지가 있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죠. 네. 전혀 아니죠. 그리고 리머텍의 어떤 야투 성공률이 52%에서 61%. 엄청 올라갔죠. 네. 예, 엄청 올라갔죠. 그래서 이번 시즌에 그 히로가 야투를 던지는 구역을 봤을 때 리머텍 혹은 3점 라인 공략 네. 이 둘 중 하나를 하는 그러네요. 빈도가 전체 야투의 78% 정도 됩니다. 완전히 그냥 다지선다에서 이지선다로 확 줄여버렸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NBA가 이제 그 데릴 머리의 어떤 머리볼 이론이 네. 한창 유행이 됐을 때 제임스 하든이 리머텍 아니면 3점이었다가 이제 그리고 그게 이제 리그의 어떤 트렌드가 됐다가 이제 그 부분을 강화하려는 어떤 수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리그 전체로 강해지니까 네. 뭐 데빈 부커 같은 혹은 케빈 듀란트, 네. 더마 드루전처럼 미드레인지를 공략하는 빈도가 다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드레인지 시대가 다시 왔고 히로도 사실은 그런 결에서 미드레인지를 충분히 던지는 선수였는데 네. 지금 이번 시즌에 히로는 그냥 미드레인지를 배제하면서 훨씬 더 효율적인 어떤 구역에서 슛을 시도하고 있고 성공률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3점 성공률은 사실 원래부터 좋은 선수긴 네, 했는데 맞아요. 이번 시즌에 커리어 하이죠. 던지는 42%. 것도 하이, 42% 성공률도 하이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리머텍이 높아지면서 2점 성공률까지 확
이제 올라가면서 오, 이 점도 엄청 늘었네. 55%네요. 예, 이게 리버텍이 늘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서 히로는 이제 되게 고효율의 어떤 선수가 됐다. 사실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진짜 폭발력 있는데 이 들쑥날쑥함. 맞아요. 솔직히 이게 슈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기 힘든 어떤 그냥 점프 슈터 같은 그냥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 리버텍을 늘리다 보니까 되게 효율과 폭발력을 다 잡고 있다. 네. 예, 본인에게 맞는 옷을 좀 입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네. 히로를 물론 살려야 팀에도 도움이 되는 건 맞잖아요. 버틀러가 나갈 때를 대비하고 있는 겁니까? 버틀러 지금 계속 나간다 뭐 어쩌니 그러니까 버틀러도 지금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마 이제 자기가 한 말이 뭐 트레이드에 영향을 미칠까봐 아마 최대한 함구를 하는 것 같고 이제 에이전트를 통해서 계속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예, 지금 이제 ESPN 샴츠카라니아가 하는 보도의 소스가 다 에이전트의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나는 말 안 하겠다. 에이전트가 다 말하니까 어차피 뭐 이제 입장을 대변해 주니까 그러니까 뭐 본인이 뭐 사실은 뭐 마이애미에 남고 싶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 이미 뭐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트레이드는 불가피하고 네. 예, 관건은 이제 이 선수가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 시즌으로 이제 FA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트레이드와 동시에 연장 계약에 대한 어떤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설사 트레이드와 동시에 뭐 연장 계약을 뭐 하고 뭐 이런 작업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구도 합의적인 부분이 이루어져야만 이 선수도 트레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다르게 말하면 버틀러가 잔류할 만한 팀에 아마 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버틀러 때문에 히로가 뭐 이렇게 한다? 사실 그렇게까지 보기는 좀 힘들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넥스트 버틀러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마이애미 입장에서 히로의 이 정도의 어떤 폭발력 증가는 되게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벤아더 바이오라는 어떤 굉장히 좋은 스크리너이자 핸드오프 패서의 영향을 충분히 잘 좀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물론 뭐 마이애미야 히트야 이제 버틀러를 내보내게 되면 그만큼의 여유가 생기고 엄청난 빅네임을 데리고 올 수 있을 만한 팀이거든요. 마이애미는 언제든지 그게 가능하죠. 쿤보도 계속 링크가 떴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펠랄리 사장 자체가 워낙 그런 참고 참다가 그런 도박적인 과감한 영입은 하는. 예, 물론 팀 문화는 항상 이제 그런 히트 컬처로 유지를 하는데 그러다가 이적 시장에서 뭔가 냄새가 난다. 이러면 과감한 영입을 하는. 예. 어쨌든 당분간은 히로와 아데바요가 메인을 이룰 것 같고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는 나중에 스타로 영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타일러 히로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마이애미는 사실은 버틀러에 집착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버틀러가 이번 시즌 끝나면 옵트아웃으로 FA가 될 수 있거든요. 예, 하겠죠. 옵트아웃을 하겠죠.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왜냐면은 원래 같으면 올해 여름에 연장 계약을 좀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가을에. 야, 나이 많은데 얘. 예. 어떡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뭐 한번 마지막 큰 계약 하나 따내려고 하는 건가? 그렇죠. 당연하겠죠. 예, 뭐 아마 연간 5천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그러니까 폴 조지 정도의 규모를 원하겠죠. 나이도 거의 또래고. 야, 35인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원하겠죠. 왜냐면 마지막 어떤 FA 대형 계약을 할 수 있는 시기고, 그러니까 폴 조지나 레너드, 최근에 이제 거의 또래급 선수들에게 있었던 그런 계약을 원할 텐데,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버틀러의 많은 나이가 아마 걸릴 거고, 걸리죠. 예, 걸릴 거고, 예, 사실은 마이애미는 자기들이 봤을 때, 뭐랄까, 괜찮은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마이애미가 오케이 나가주니까 땡큐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마이애미는 아니다 싶으면 드웨인 웨이드도 포기하는 구단이잖아요. 그렇죠. 예. 마이애미 팬들에게 좀 아픈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랬고요. 예. 그랬다가 나중에 잘 이제 서로 그 이상한 동상 만들어주고. 사실 맥인 건가? 그때 앙금으로. 아무튼 이제 그렇으니까 아마 지미 버틀러와의 연장 계약 협상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버틀러가 과한 요구를 한다고 판단이 되면은 얼마든지 버틀러를 포기할 수 있는 팀이고 실제로 그렇지 않았을까. 물론 버틀러의 그런 좀 높은 수위의 발언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펠라일리를 좀 이제 화나게 했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리고 사실 버틀러도 물론 이제 혼자 마이애미를 책임졌다는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얘도 자주 아파요. 아, 그럼요. 네. 버틀러는 사실은 플레이오프 때 폭발하는 타입이지.
저는 뭐 버틀러는 그런 과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단순 정규 시즌 플레이오프 퍼포먼스의 차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레너드죠, 이 선수도. 그렇죠. 예, 마이애미가 사실 정규 시즌에 속 시원해. 예, 동부 탑시드 찍은 적이 거의 없어요. 없죠. 2위인가 1위 한 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파이널 갔을 때도 7위인가 8위로 올라갔던 거 아니야? 8위로 올라갔죠. 예, 그러니까 버틀러나 이제 주요 선수들이 인저리 프론이다 보니까 간신히 올라가서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건강하게 제대로 하는 약간 동부니까 가능한. 예, 그렇죠. 예, 서부였으면 진작에 뭐 11위로 막 미끄러지고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마이애미는 더더욱더 이제 이 버틀러의 어떤 잔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스탠스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주간 흐리브로 한번. 저 하나만. 하나만 더 말씀하세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히로 얘기로 잠깐 돌아와서 리머텍 빈도를 늘린 건 아닌데 효율은 왜 올라갔을까를 봤을 때 저 스킬적인 업그레이드가 좀 있었는데. 저 안 그래도 참 그거 물어보고 싶었던 게 그런 게 돌파 같은 거 이런 것도 연습이 되나? 돌파를 할 때 연습은 뭐 사실 우리가 돌파하면 레이업 슛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컨택 레이업 이런 거. 컨택 레이업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돌파는 결국에는 우리가 러닝 스텝을 많이 밟잖아요. 예, 러닝 스텝을 많이 밟는데 그때 어떤 스텝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되게 중요해요. 제가 그걸 지금 안 그래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히로가 이제 최근에 리머텍을 할 때 보여주는 기술 중에 대표적인 게 피노이 스텝이에요. 이게 뭐냐면 피노이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혹시 들어보신? 아니요, 전 피노누아는 아는데 피노이는 몰라요. 피노이가 필리핀의 스텝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최근에 많은 선수들이 활용하기 시작하는 스텝인데 뭐냐면 자 우리가 하나 둘 밟잖아요. 그렇죠. 하나 할 때 마치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 둘 이렇게 그 일종의 페이크처럼. 예, 그래서 첫 스텝 밟을 때 이렇게 들어버리면 상대가 뜨죠. 이렇게 하면 그거를 이제 역으로 줄여서. 그게 피노이. 예, 그게 피노이 스텝이에요. 예, 그리고 되게 많은 선수들이 쓰고. 맞아요. 할리버튼도 써요, 이거. 예. 커리도 쓰던데? 예, 첫 발에 이걸 올려버리면 타이밍을 뺏을 수 있어요. 뜨지. 예, 그래서 그 피노이 스텝, 그리고 그 피노이 스텝 쓰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공을 이렇게 드는 이 동작을 통해서 사실 리머텍 할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가 안으로 뚫고 들어오니까 공을 긁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볼을 키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진짜 중요하죠. 예. 근데 히로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그때 공을 이렇게 물론 이게 좀 공격적 파울의 위험성이 있지만 공을 들어버리면서 이렇게 이제 그걸 피해버리는 어떤 그런 스킬을 이제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프로테팅이 되겠네요. 예, 그렇죠. 제임스 하든 같은 선수는 공을 이렇게 안고 들어가죠. 막 안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기마다 이제 자기한테 어울리는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히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에 뭐 예를 들어 악력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이 버티는 힘이 좀 약할 수도 있는데 히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공을 이제 약간 이제 뭐랄까요, 뺏지 마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약간 요런 게 있고, 그리고 피노이 스텝도 그렇고 이제 그런 스텝을 밟을 때 이 보폭을 넓게 가져가요, 히로는.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뭐 이렇게 하면서 짧게 이렇게 앞에서 이러는 게 아니라 되게 길게 그래야 벗겨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수비를 이제 피해 다니는 거죠. 사실은 그 보폭, 이걸 이제 스트라이드라고 해요. 스트라이드. 이 한 번 스텝을 밟을 때 보폭. 이 스트라이드의 길이와 타이밍을 가장 잘 조절하는 대표적인 선수가 돈치치 아니에요? 아데토쿤보예요. 아데토쿤보예요? 예, 아데토쿤보가 그러네. 예, 상대 수비의 위치와 타이밍에 따라서 스텝을 갑자기 확 길게 보폭을 길게 확 밟기도 하고 뭐 이제 마지막에 줄이기도 하고 이런 걸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그냥 돌파를 메인으로 하는 선수니까 되게 투박해 보이지만 이 선수의 스텝을 잘 보시면은 그 스텝의 길이를 좀 조절해서 상대 수비를 피하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잔잔바리로 잽 스텝 밟는 경우도 있고 쭉 하고 그냥 치고 나가면서 스텝 한 번에 옆에 있는 수비수를 제껴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스트라이드를 길게 해서 쾅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상대가 뭐 이제 내가 봤을 때는 빨리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쾅쾅 해서 올라갈 때도 있고, 혹은 쾅쾅 하는데 보폭을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스텝의 리듬, 스트라이드의 리듬과 어떤 기회를 조절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리머텍을 극대화하는 게 아데토쿤보의 기술인데, 그러니까 히로도 그 스트라이드를 넓게 가져가면서 왜냐하면 이 선수는 여전히 마르기 때문에 그냥
범핑을 통해서 자이언처럼 공간을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밸런스 타입이 아닌 거죠. 그렇죠. 밸런스를 잡기 힘들어요. 범핑 상황에서. 그러면은 나는 이거를 기술적으로 피하겠다. 할리버튼이랑 좀 비슷한 과인 거죠. 예, 나는 프레임이 얇고 이 파워에서 밀리니까 기술적으로 피노이 스텝 통해서 타이밍 뺏고 공간을 피해서 던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리머텍을 쓰는 거죠. 발목의 힘이 진짜 좋아야겠네요. 아, 그럼요. 발목이 좋아야 되고 건강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평소에 발목 강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할 걸로 예상이 우리 되고. 아마 여러분 슬램덩크 보신 분들은 아시죠? 변덕규한테 그거 시켰는데 변덕규가 힘들어가지고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네, 그렇죠. 엄청 힘들어요. 이게 사실은 단순 발목뿐만 아니라 이 허벅지나 하체 근육 전체적으로 되게 강해야 되고 체력 소모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히로는 원투로 밟는 그런 스텝뿐만 아니라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가서 두 발을 동시에 착지하면서 몸을 빼서 던지는 어떤 기술도 있고, 그래서 그런 리머텍의 기술도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온 것 같아요. 제가 경기를 보면서 느끼기에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슈팅이야 우리가 뭐 던지고 혹은 스크린을 걸어주는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의 수비수와의 거리를 통해서 슛을 던지는지 이런 건 연습이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저는 맨날 생각하는 게 아니 그 돌파해가지고 물론 그 틈을 보는 거 연습으로 할 수 있겠다고 치지만 어떻게 그 정말 NBA 레벨의 빅맨들을 벗겨내면서 던지고 이런 것도 연습이 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연습으로 되네요. 그러니까 그 기술을 익히는 게 진짜 중요해요. 네. 저는 사실은 돌파를 리머텍을 기술적으로 가장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은 스테픈 커리. 그럼요. 라고 생각하거든요. 커리 진짜 잘하죠. 네, 그러니까 되게 타이밍을 엄청 잘 뺐잖아요. 거기다가 커리는 또 마지막에 던지는 그 손끝 감각마저 너무 좋아 보이니까. 엄청 좋죠. 예, 그러니까 커리 같은 케이스가 되게 가드 중에서 좋은 케이스고, 아무튼 히로도 본인의 약한 어떤 파워를 그런 식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 물론 아직 막 엄청난 리머텍 어떤 능력을 가졌다고까지 그건 아니지. 말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리머텍시 야투율이 10%가 늘어났다는 건 굉장히 유의미한 효율 상승이기 때문에 그럼요. 단순히 돌파만이 한다고 돌파 효율이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히로 같은 경우도 아마 뭐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얘는 뭐 그냥 내버려둬 뭐 그렇게 빈도가 약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피노이 스텝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피노이 스텝이랑 그런 보폭을 조절하는 보폭의 그리고 리듬 스텝의 리듬까지 조절하는 거기 뭐 방향 전환 순간적인 크로스오버 드립을 통해서 베이스라인을 좀 공백 상태로 만드는 그런 좀 약간 센스도 발휘하는데 이건 사실 경기 장면 보면서 말씀드려야 더 정확하고 그런 것들을 본인이 좀 활용하고 있다. 갑자기 어빙이 싹 스치면서 어빙은 이 모든 것들을 하네요. 어빙은 다 하죠. 어빙은 다 하죠. 예. 좋습니다. 오늘 아주 그냥 딥한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그랬잖아요. 원래 오늘 유망주 다루려고 그랬는데 유망주 다룰 시간 없다니까. 그러게요. 이제 맑음 끝났네요. 이제 맑음 끝났고 주간 흐림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입니다. 험준한 사우스 베스트. 지금 사우스 베스트 디비전 보면요. 팀들이 진짜 미쳤거든요. 야 여기서는 내가 이 디비전 명함을 내밀 수 있을까? 멤피스, 휴스턴, 댈러스, 샌안토니오와 뉴올리언스 때 유난히 빛나는 팀이에요. 5승 20패인가요? 지금 현재 보자. 5승 20패. 리그 꼴찌예요. 워싱턴이 그 밑에 있구나. 리그 꼴찌는 아니고 서부 꼴찌인데 일단 팀 내 1, 2옵션이 아웃된 상황. 잉그램 발목 염자로 무기한 혈장 예상. 자이언 윌리엄스 햄스트링 염자로 2주 뒤에 재검진. 또 수비로서 아주 또 재밌는 선수의 호세 알바라도 햄스트링으로 2주 뒤에 재검진. 그러니까 팀은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는 그냥 팀 갈아엎을게. 잉그램 대놓을 수 있어. 맥컬럼도 지금 다른 팀들이 살짝 노린다는 루머가 들려오고요. 가능성은 낮지만 허브 존스까지 이름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전 사실은 뉴올리언스 넣은 게 트레이드 얘기하려고 넣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물 좋은 자원이 여기는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팀은 부상자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종종 언급을 했는데 농구적으로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정말 부상자가 많아서 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 있죠. 그래도 누구 있었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누가 다쳐 있으면 그래도 누가 남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잉그램이라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시즌 내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부상을 당하면은 라인업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바꿔야 되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뭐 디존테 머레이 돌아왔다고 해도 디존테 머레이도 새로 왔는데 이번 시즌에 디존테 머레이랑 지금 기존 선수들이랑
뭐가 지금 거의 뭐 맞춰본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NBA가 뭐 장난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시즌 중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파버리면 훈련도 제대로 같이 못하고 맞아요. 그러면은 경기력은 당연히 바닥치고 그러면 지고 계속 다운되고 그러니까 점점 팀 분위기 안 좋아지고 완전 나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냥. 예, 뉴올리언스가 딱 그 케이스예요. 네. 지금 진짜 뉴올리언스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거는 뭐 윌리 그린 감독이라든지 뭐 그런 코칭 스태프를 탓할 상황은 아니고 지금 관건은 뉴올리언스가 결국에는 트레이드를 선택하느냐 하겠죠. 예. 지금 답이 안 보여요. 지금 뉴올리언스가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 디존테 머레이 데려오고 트레이 머피랑 연장 계약을 하면서 예. 이제 다음 시즌에 이미 확정 계약이 1억 5천만 달러가 넘어요. 진짜요?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예, 저도 볼게요. 그러니까 이 셀러리 규모가 네. 이 뉴올리언스라는 마켓 대비 너무 큰 거죠. 오,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예. 애초에 이번 시즌에 한번 달리고 나서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예. 과감하게 뭔가 이제 움직임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와, 예. 근데 이미 시즌 초반에 5승 20패 여기서 사실은 플레이오프권 특히 서부라면은 막 40한 6승 정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 그럼요. 6, 7승? 네. 그러면은 남은 경기에서 41승 한 15패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역대급 그렇죠. 페이스 찍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15패 16패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뉴올리언스가 갑자기 건강해져도 하기 힘들어요. 서부에서는. 와, 그러네. 만약에 갑자기 잉그램 풀 상태, 음. 자이언이 풀 상태라도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뉴올리언스는 원래는 내년 여름에 뭔가 이제 이번 시즌 승부 보고 내년 여름에 뭔가를 할 만한 상태였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안 되지. 빨리 당기는 거죠. 네, 예, 네. 빨리 뭔가 레버를 당겨가지고 네. 변화를 줘야 되는 상황이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장 먼저 트레이드 선상에 오를 수 있는 선수가 결국에는 브랜든 잉그램. 잉그램이죠. 예, 잉그램이 지난 여름에 계속 뉴올리언스랑 이제 연장계약 협의를 했는데 한 연 50밀리언 정도를 제한했다고 하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건 잉그램의 요구죠. 네. 잉그램이 연간 5천만 달러 정도를 원했다는데 뉴올리언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머레이 데려오고 그리고 머피 연장 계약한 상태에서 자이언 있지. 예, 자이언도 있죠. 예, 이미 샐러리는 폭발 직전이죠. 그렇죠. 잉그램에게 5천만 달러를 준다. 예. 가뜩이나 자이언이랑 동선이 겹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엄청나게 무리한 투자가 되는 거죠. 와. 그러다 보니까 연장 계약은 당연히 뭐 협상이 제대로 될 리가 없고 이제 팔아야 되는데 실제로 여름에 많은 팀들에게 잉그램을 제시를 했는데 뭐 구미가 당기는 제한이 없었겠죠. 예, 그리고 뉴올리언스가 약간 의리 된 거죠. 왜냐면 자이언이랑 안 맞기도 하고 뭐 잉그램 자체가 계약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그래서 뉴올리언스는 지금 잉그램 트레이드를 하더라도 되게 뭔가 좋은 계약 가져오기에는 좀 힘들다. 그러네요. 거기다 잉그램 지금 아프죠 심지어. 네. 또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어서 뉴올리언스는 제가 봤을 때는 잉그램 돌아오고 잉그램의 밸류가 좀 올라갈 때까지 좀 기다리는 인고의 시간을 당분간은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올 시즌 망했네요. 망했죠 이대로. 사실 뉴올리언스는 올 시즌 한번 달려보겠다고 지금까지 플랜을 짜온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진짜로 만약에 그러니까 뭐 잉그램도 그렇고 맥컬럼도 그렇고 트레이드 될 수도 있긴 한데 네. 참고 해서 이번 시즌 끝났어요. 네. 1픽 나와요. 네. 듀크 후배, 자이언의 후배 네. 뽑아요. 플래그. 예. 또 겹치네. 그렇지만 잉그램보다는 낫죠. 스타일이. 어, 쿠퍼 플래그는. 그죠. 예. 얘는 간결하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간다면. 야. 그렇게 간다면. 그러니까 뉴올리언스에서는 잉그램이 미래 계획에 아예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관건은 그거예요. 이미 연장량은 협상이 제대로 안 됐고 잘 팔아야 되는 거죠. 잘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뉴올리언스는 지금 이제 자이언을 계속 안고 가겠다는 입장인 건데 왜 자이언은 더 그러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티켓 파워. 네. 첫 번째, 두 번째 계약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너무 길죠 지금. 예. 그러니까 자이언도 사실은 막상 팔려고 하면은 자이언 미쳤네 계약 기간. 예. 좋은 어떤 예. 뭐랄까요 대가를 받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나이는 예, 어린데 근데 뭐 사실은 2시즌 연속 건강한 적이 없으니까. 예. 아니 자이언한테 너무 많이 지른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그때도 나왔었는데. 그렇죠. 예. 물론 이제 뭐 체중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옵션을 많이 걸었다고는 하는데 네. 뭐 어쨌든 이제 이 팀은 사실은
상황 보고 네. 팔고 탱킹 노려도 된다. 근데 이제 관건은 그거예요. 뉴올리언스가 여기서 미련을 가지느냐. 누가 뭐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까지. 그러니까 누가 뭐 어떤 미련이요? 이 멤버 좋은데. 멤버에 대한. 네. 근데 이게 현지에서도 있었어요. 뉴올리언스 프런트는 지금 현재 로스터를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라는 구단으로 이제 뭐랄까 팀명을 바꿨잖아요. 네. 원래 뭐 호네츠였다가. 호네츠였죠. 샬럿 호네츠. 네. 샬럿이 아니구나. 네, 뉴올리언스 호네츠였다가 뉴올리언스, 네. 이제 펠리컨스로 바꾸고 나서 구단 역사상 가장 좋은 재능이 모인 시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왜냐면 네. 지지난 시즌이었나 골스랑 막 그렇게 할 때도 그렇고 공수가 밸런스가 사실상 몇몇만 따져 보면은 되게 좋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진짜 멤버들이 건강하기만 하면 사실은 무서울 팀 별로 없어요. 이 팀도 진짜 좋은 멤버긴 해요. 그렇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건강하다는 전제가 충족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지난 시즌도 결국에는 자이언이 아파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마지막에. 자이언 작년 그래도 지난 시즌은 70경기나 뛰었는데. 그러니까 그 중요할 때. 중요할 때. 중요할 때 플레이 토너먼트에서 갑자기 나가버렸죠. 그러면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제가 안 채워지는 거고. 근데 자이언이 한 시즌 건강하고 한 시즌 아프고 이러는 거 보면은 이번 시즌은 아픈 시즌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뉴올리언스는 맥컬럼이나 잉그램 수요 있을 때 그래도 빨리 팔고 뭔가 넥스트를 준비하는 낫지 않아. 전 디존테 머레이 왜 들어온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다이슨 내주고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다이슨이 아깝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아니 가뜩이나 자이언 잉그램 동선이 겹쳐서 누가 볼을 더 많이 만지냐가 이슈인데 디존테 머레이를 굳이 왜? 머레이가 못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 성향상, 플레이 스타일상 조금 좀 불필요한 영입이지 않았나. 차라리 빅맨 쪽을 보강을 하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뉴올리언스는 사실은 여름에 과감한 선택을 했는데 그게 지금 뭐 부상으로 그냥 완전히 다 망가지면서 그냥 시즌을 망치고 있다.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좋은 탱킹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 드래프트가 역대급 드래프트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어떤 유망주 수급을 해서 정말 자이언의 건강을 매일 밤 기도하면서 다음 무브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버튼 누르고 잉그램 맥컬럼만 잘 처리해도 저는 뭐 아주 좋은 또 팀 하나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쵸. 물론 자이언의 이 건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만 이게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알 수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지금 이 하는 걸 봐요. 우리가 NBA를 정말 몇 년, 1, 2년 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럴 때는 이제 가장 중립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잉그램보다도 더 건강하지 않고 그렇긴 한데 물론 미래가 어떨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을 봐서는 자이언도 계속 이럴 가능성이 그래도 더 높은데 사진 거 봤죠? 그 사이에요? 최근 사진을 못 봤어요. 상체 탈의한 거. 르브론이랑 자이언이랑 몸 상태를 비교한 인스타에 게시물 막 이런 거 떠돌았었거든요. 그래요? 와, 가슴이 있어. 르브론도 탄탄해요. 지금 몇 살이야? 그렇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뉴올리언스는 깝깝하겠다. 그래서 뉴올리언스는 제가 봤을 때는 트레이드 시장의 폭풍의 눈, 진짜 태풍의 눈, 한번 지켜보시죠. 아마 저희가 많이 언급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한번 주간 흐림. 자말 머레이.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요, 팀 내에서 잡아먹는 샐러리가 너무 커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리그에서 가장 고평가받는 선수로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철회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우승할 때 그때는 진짜 우주의 기운이 폭발한 거예요. 효율 최악입니다. 풀업 점프슛 성공률이 33.3%. 27살 8년차 선수인데 인저리 프론. 올루키에 딱 한 번 선정됐어요. 정말 올 NBA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선수인데 얘 연봉이 지금 이거 얼마야? 올 시즌 연봉이요. 3,600만 달러고요. 내년에 4,600만 달러고요. 내후년에 5천만 달러고요. 이제 연장 계약이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점점 커지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덴버도 이럴 줄 알았겠습니까? 너무 심각해요 지금. 지금 커리어 로우죠. 거의 네. 모든 수치들이.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이제 루키 때, 소포머 때 이후로 이제 거의 모든 수치가 바닥을 가고 있고. 그렇죠. 아, 근데 이제 시즌 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자말 머레이가 무릎 상태가 되게 안 좋고 네. 통증을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소문이 났고 이제 그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번 시즌의 부진은 예년 작년의 어떤 뭐 기록과 봤을 때 너무 좀 이상할 정도의 어떤 부진이거든요. 이게 드러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들 있죠. 클러치 상황이나 이럴 때 또 실수를 하거나 이상한 샷 셀렉션을 가져간다거나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또 그런 슛들이 예전 같으면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는데 네. 이번 시즌에는 뭐 거의 안 들어가죠. 네. 잘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시즌 야투율이 42%인 것 자체가 그렇죠. 예, 좀 좋지 않은 징조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덴버가 그러면 자말 머레이를 왜 이렇게 큰 돈을 줬냐를 봤을 때 어쨌든 덴버 같은 마켓 입장에서는 자말 머레이 같은 레벨의 선수를 구하기 쉽지 않고 첫 번째로 예, 외부에서 데려오기 쉽지 않죠. 예. 두 번째로 이 선수는 플레이오프 때는 진짜 어느 팀 에이스 부럽지 않은 활약을 했었어요. 아, 그건 인정합니다. 네, 그 또 진짜로. 특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걔 누구야? 도노반 미첼이랑 쇼다운 해가지고 막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우승했던 그 시즌의 플레이오프에서는 또 기가 막히게 잘했거든요. 그렇죠. 도노반 미첼이랑 그 쇼다운했던 버블 플레이오프 때는 평균 26점에 야투율 50%, 3년 성공률 45%였고요. 그다음에 우승했던 2022-2023 시즌 파이널 우승했던 그 시즌에는 플레이오프에서 평균 26점에 야투율 47%, 3년 성공률 39%였어요. 아유, 어마어마했네요. 그러니까 이 선수도 정규 시즌에는 뭐 평균 20점 정도 그냥 이제 괜찮은 이 옵션 뭐 이 정도로 하다가 플레이오프 되면 거의 원기옥 모은 듯이 폭발을 했던 갑자기. 예, 그런 예. 선수기 때문에 최근에 NBA는 결국에는 단기전의 퍼포먼스, 플레이오프에서 퍼포먼스로 평가받는 경향이 꽤 강하잖아요. 네. 레너드와 버틀러가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높게 평가받는 대표적인 케이스고, 근데 자말 머레이는 거기에 좀 부합이 되는 선수였어요. 근데 이번 시즌은 좀 헤드헤드 너무하다. 아니 요키치가 잘하니까 이게 더 부각되죠. 드러나요. 부각되죠. 예. 그리고 이미 사실 지난 플레이오프부터 경기력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플레이오프조차도. 예. 근데 이번에는 정규 시즌조차도 이러는 거 보면은 역시 부상 여파. 예, 그렇게 되고.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나요? 그 덴버는 요키치와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뉘고 없을 때 수치는 리그 최악이다. 뭐 매번 중계 방송에서도 그 자막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결국 그거는 사실은 머레이의 책임인 거예요. 아, 그럼요. 예, 공격에서 요키치 다음으로 어떤 볼을 직접 만지면서 샷크레이팅을 해줄 만한 선수 사실 덴버에서는 연봉으로나 롤으로나 뭐 무조건이지. 자멜 머레이인데 네. 머레이가 이래 버리니까 요키치가 제대로 쉬지를 못하고 50점 20리바운드 하고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지금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욕 먹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원래부터 이제 네. 볼을 막 많이 만진 스타일도 아니었고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예. 뭐 이 선수도 이제 인저리 프론이어서 조금 이제 말이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근데 자말 머레이는 지금 그래서 좀 쉬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또 요키치 생각하면은 예. 그렇죠. 마냥 뭐 이렇게 쉬게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이게 진짜 너무 이게 자충수 아닌 자충수인 게요. 줄 수밖에 없었어. 동환 씨 말대로 이런 스몰 마켓이었고 스몰 마켓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승이라고 하긴 그렇고 우승을 일궈냈고 그 주축 멤버들한테 그만큼의 어떤 보상을 안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오게 된 건데 동환 씨 말대로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은 몰랐던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머레이의 이 부진 어떤 대형 계약은 로스터 전체의 어떤 뎁스 약화로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 비판적인 어떤 시각으로 그러니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우승 시즌 다음에 정말 많은 주축 멤버들을 내보냈죠. 그렇죠. 우승에 기여했던. 그래서 근데 또 이제 머레이가 이렇게 부진하는 거 보면서 약간 머레이도 젊을 때 불태우고 이제 약간 좀 빨리 무너지는? 저도 갑자기 이거 네.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누가 스쳤냐면요. 브랜든 로이. 요런 애들이 그냥 머릿속에 싹 스쳐가는 거예요. 그렇죠. 젊을 한번 때 반짝하고 보여줬는데 수상 실적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젊은데 사라져.
소리 소문 그렇죠. 없이. 네. 뭐 데론 윌리엄스도 사실 저는 생각이 좀 났었고. 그런 케이스죠. 데런 네. 윌리엄스도. 그래서 자말 머레이가 그 케이스로 가는 게 아닌가. 예, 이 선수도 사실 공격적인 가드고 네. 뭐 패싱 게임 이런 걸로 뭐 잘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요키치가 중심인데 시스템 안에서 이제 어떤 최고의 어떤 공격수 역할을 해주는 선수인데 딱 보조자로서. 네, 그렇죠. 이 옵션으로서는 뭐 사실은 건강하면 최고인데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지금 제가 그 스탯들도 회차 그 연차별로 다 보고 있는데요. 이 정도 연봉 받을 그 스탯이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평균 25득점을 넘는 시즌이 한 시즌도 없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올루키 팀에 뽑힌 게 유일한 아니다. 우승했네. 네. 우승 시즌 잘했으니까요. 네. 원히트 원더예요? 네, 그렇죠. 요키치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지금 러셀 웨스트브룩이랑의 콤비가 더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 요키치가 약간 반농담이었는데 네. 경기에 지면 연봉을 깎는 예. 그런 게 NBA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요키치가 말한 거 진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나도 깎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약간 반농담이죠. 반농담이고 저는 사실 자말 머레이에게 대형 계약을 준 덴버의 선택이 오롯이 덴버 혼자의 판단일까? 사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요키치의 어떤 요구, 자말 머레이 꼭 잡아달라 이런 게 정말 없었을까? 예, 물론 요키치가 그런 걸로 막 팀을 휘두르는 선수는 그건 아니지만 아니죠. 적어도 덴버가 네. 야 요키치야 자말 머레이 어떻게 할까 잡을까 말까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협상을 하다 보니 뭐 그런 대형 계약이 나오는 거고. 이거 여러분 그런 나쁘게 건데. 생각할 게 아닌 게 예. 저희 그 쇼호스트들도요. 저희가 메인을 그러니까 쇼호스트가 2명 들어가면 한 상품에 뭐 이 마우스를 팔아야 되는데 봉호 씨 누구랑 팔래요라고 서브가 만약에 지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누구를 할지 모르겠어. 그럼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내가 뭐 물론 이제 이 방송 하나 꽂히면 이 사람은 방송 페이를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큰 걸 수 있겠지만 저도 제가 같이 뛰고 싶고 같이 판매를 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랑 호흡도 좋고 그러니까요. 잘하는 사람을 하고 싶지. 뭐. 나쁜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자말 머레이랑 호흡은 좋아요. 네, 요키치랑 되게 시너지가 잘 나는 조합이에요. 그랬죠. 예, 그래서 저는 뭐 덴버가 머레이를 잡은 거는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머레이 본인이 좀 퍼포먼스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이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뒤에 시간 괜찮으십니까? 뭐 그냥 좀 계속 네. 가도 괜찮겠죠? 아 덴버 이야기요? 아니요. 예, 이제 다음 네. 주제요. 예, 좀 속도를 내서. 아 예. 그럴까요? 좋습니다. 네, 저는 뭐 괜찮습니다. 저도 네. 괜찮습니다. 네. 지난주에 너무 빨리 가고 죄송합니다. 자, 주간 토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의 느바라디오 픽. 동환 씨 이날 얘 언제 가지고 오나 싶었습니다. 크리스 던입니다. 사실 이 선수가요. 나 이 선수 잘 모르는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느바라디오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선수를 진짜 드래프트부터 저희가 봤었거든요. 왜냐면 1라운드 5픽이에요. 미네스타야. 엄청난 로터리 픽이고요. 진짜 저희도 얘 신체 능력 좋고 운동 신경도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컴패리즌이 실제로 좋은 월이었거든요. 빠르고 패싱 센스도 어느 정도 있는 선수였는데 애매하게 첫 시즌을 시작하더니 시카고 가서 공격적으로 조금 이제 가능성을 받네 싶은데 그게 또 어느 정도의 공격성이었고요. 또 팀을 옮기면서 진짜 정말 저니맨이거든요. 팀을 몇 개지? 5개인가 6개를 옮겼는데 엄청 많이 옮겼죠. 네. 지금 이 선수가 이제 몇 년 차야? 9년. 9년밖에 안 되는데 팀이 6개예요. 근데 올 시즌은 본인의 포텐을 빵 터트린 게 수비 쪽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드래프트 때 1라운드 5픽이면 그 드래프트에 그냥 뭐 최고의 재능 그렇죠. 중 한 명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거고 그 드래프트가 이제 돌이켜 보면 자 1순위 벤 시몬스. 네. 지금은 가버리셨지만 하지만 신인왕이에요. 네, 첫 몇 년은 예. 진짜로 그 애틀랜타의 플레이오프에서 더 패스 그렇죠. 유명한 그 사건 전까지만 해도 네. 사실은 1순위에 걸맞는 선수였어요. 슛이 넥스트 약할 뿐이었지. 르브론이었죠. 예, 맞습니다. 예. 자, 2순위 브랜든 잉그램. 야. 괜찮았죠. 3순위 제일런 브라운. 자, 여기서부터 문제인데 이제 4순위 드라간 벤더. 아이고. 예, 피닉스에서 키 이만한 선수입니다. 예, 조기에 떠난. 예. 5순위 크리스턴, 6순위 버디 힐드, 7순위 자말 머레이입니다. 네. 예. 그래도 뭐 근데 그 밑에 보면은 네. 야코퍼들
야쿠 포테르. 사보니스 네.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드래프트 자체가 막 엄청 흥한 드래프트는 아닌데 망드래프트도 아닌데요? 네, 망드래프트 아니에요. 네. 그 밑에 보면 1라운드 후반에서 파스칼 시아캄이나 어이구. 디존테 머레이 네. 있었어요. 말콤 브록던도 이 드래프트 출신이고. 예. 어쨌든 이 드래프트가 그렇게 망한 드래프트는 아닌데 근데 상위 픽을 봤을 때 그리고 뒤에 나온 드래프트 어떤 지명자들을 봤을 때 크리스턴이 사실은 픽 순위 대비 아쉬웠던 것은 그렇죠. 사실이고. 예. 예. 드라건 밴더랑 크리스턴이 가장 솔직히 탑 픽 중에서는 가장 망한. 사실 이 포지션에서 만약에 1라운드 5픽으로 뽑았다는 건 공격적인 재능을 보고 뽑았을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그럼요. 공격 안 되는 가드를 누가 1라운드 5순위에 뽑겠어요. 그런데 수비로 지금 포텐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 이 선수는 뭐 이제 봉호 씨가 컴패리즌 얘기를 하셨지만은 드래프트 당시에는 어떤 운동력이 뛰어난 가드, 그렇죠. 라는 어떤 기대를 받고 뽑았다가 이제 잘 풀리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니맨으로 떠돌다가 네. 이제 수비에서 색깔을 찾아 특유의 운동력과 피지컬로 수비에서 강점을 찾은 케이스라고 볼 수 팔도 있겠어요. 길어요. 예. 예. 근데 지금 미네소타가 참 묘한 게 유독 이런 가드를 뽑으면 망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어요. 예. 사실 앤서니 에드워즈는 완전 초대박난 케이스고. 걔야 뭐 재능이 워낙 특출하니까요. 네. 자, 2009년 드래프트 네. 보실게요. 잠깐만 제가 언급을 하고 갈게요. 네. 자, 2009년 드래프트에서 5순위로 리키 루비오 뽑고 6순위로 또 포인트 가드 자니 플린을 뽑으면서 스테픈 커리를 거릅니다. 자니 플린 누구예요? 예. 다른 친구 있어요. 예? 예. 자, 2000 몇 년이죠? 예. 9년 드래프트에서 타이로슨 뽑았고. 타이로슨이야 뭐. 예, 물론 바로 뭐 트레이드 되긴 했는데 덴버로 네. 타이로슨 뽑은 게 또 좀 이제 타이로슨도 나쁘지 않았어요. 예. 네. 자, 그리고 2010년 네. 1라운드 4순위 웨슬리 존슨. 완전히 폭망했죠. 망한 케이스죠. 예. 예. 그리고 가드는 아니지만 2011년 1라운드 2순위로 데릭 윌리엄스. 아이고. 예, 뒤야. 완전히 망한 케이스죠. 예. 아니 픽을 왜 이렇게 못하냐. 가드 픽이 잘 안 돼요. 네. 가드 픽이 진짜 그러니까 미네소타는 가드 보는 눈이 조금 심각한데요.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여기 이제 크리스턴도 기대에 비해 못 미쳤고 2016년 드래프트고 네. 그 후에도 계속 있었어요. 2019년 드래프트 1라운드 6순위로 자렉 컬버 있었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 다 아세요? 모르죠. 저는 누군지 알긴 아는데 그때 잠깐 얘기하고 사라졌어요. 그렇죠. 기대에 못 미쳤던 선수들이죠. 그래서 뭐 이제 앤서니 에드워즈를 1순위로 뽑아서 그 후에 뭐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잘 돌이켜 보면 미네소타가 되게 암흑기가 길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보면 뭐 1순위 에드워즈 타운스 빼고 막 한 3, 4순위 막 6순위, 5순위 여기서 다 망했네. 가드 뽑았다가 망한 게 되게 많았어요. 저는 근데 루비오는 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루비오는 완전 네, 다른 케이스고 아까 뭐 자니 플린이라든지 컬버. 예, 컬버, 웨슬리 존슨, 여기 크리스턴. 예, 크리스턴 얘기하다 갑자기 미네소타 얘기로 왔는데 어쨌든 크리스턴이 그렇게 해서 기대에 전혀 못 미치고 시카고, 애틀랜타 가면서 막 솔직히 말해서 NBA에서 그냥 저는 이대로 사라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우리가 장난으로 그랬죠. 던이다. 던은 그렇죠. 던했습니다. 던은 던했다. 네. 끝났다. 던 이렇게 했는데 2023-2024 시즌에 유타에서 네. 이제 66경기 뛰면서 수비 카드로서 자기 색깔을 찾았죠. 그렇죠. 찾았고 이번 시즌 클리퍼스에서 진짜로 만개했습니다. 올 디펜시브급 수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세컨드는 무난할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하는 거 봐서는 야 이게 하든의 부족한 수비력을 얘가 다 채워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클리퍼스가 시즌 개막할 때는 테란스맨을 선발로 썼거든요. 네. 근데 테란스맨이 연장계약 맺었음에도 경기력이 별로 안 좋았죠. 네. 그런 상황에서 어느 순간부터 이 크리스턴을 선발로 기용을 하고 있고 네. 이게 적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크리스턴이 말씀드렸다시피 공격에서는 막 그렇게 기여도가 높은 선수는 전혀 아닌데 오히려 세깅의 대상인데 그렇죠. 근데 이 선수가 수비가 너무 좋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든의 어떤 약한 수비력을 메워주기도 하고 클리퍼스의 팀 전체 수비 자체를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네. 그래서 던이랑 데릭 존스 주니어가 같이 뛰면서 이 클리퍼스의 수비 활동량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여기다가 그런 레너드까지 돌아온다. 그러면 뭐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사실 크리스턴 같은 케이스를 되게 좋아해요. 왜요? 그러니까 어떤 되게 케이스? 큰 기대를 받았으나
내려왔다가 잘 안 다시 됐지만 반등하는. 자기의 강점을 진짜 발견하고 새로운 어떤 케이스를 예. 이제 만들어내는. 예, 그건 되게 재밌더라고요 항상 그런 영화 스토리. 소재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크리스턴이 진짜로 이번 시즌에 뭔가 상 하나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진짜로. 예, 올 디펜시브 팀 뭐 들어갔으면 좋겠고 어쨌든 클리퍼스의 이번 시즌 수비 강화에는 이런 크리스턴 같은 자원의 활약이 네,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진짜로 좀 무시무시한 게 뭐냐면 그냥 수비 잘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이 선수의 뛰어난 부분은 내가 볼이 없는 선수를 막고 있어도 네. 볼 쪽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가와서 손으로 긁어버리는데 네. 거기서 스틸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아, 그렇죠. 플러스로 내가 맡고 있는 공격수가 볼 핸들러다 압박하고 그래가지고 스틸을 또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클리퍼스의 어떤 스틸 유발, 턴오버 유발 이런 부분에서 어떤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주 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번 보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수비수를 사실은 우리가 눈여겨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공에 눈이 꽂히기 때문에 그 공의 흐름을 보는데 크리스턴을 보고 있으면 얘가 얼마나 수비에 기여, 특히 1대1 수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수비 얘기하면서 보면 좀 팀 디펜스라던가 이런 부분에 기여하는 선수를 많이 얘기했는데 근데 우리가 1대1 디펜더한테 굉장히 또 열광하잖아요. 토니 그렇죠. 알렌 이런 애들한테. 아, 그렇죠. 얘가 보면요. 진짜. 와, 정말 1대1 디펜더로서 정말 끈질기게 잘 따라가요. 진짜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들깨 풀어놓은 느낌. 아, 맞아요. 그러니까 요놈 잡으려고. 긍정적인 베벌리. 예, 긍정적인 진짜 베벌리, 토니 알렌 예. 그 계보예요. 그렇죠. 크리스턴이. 예, 그래서 뭐 공격에서 약점이 있습니다. 3점이 약해서 뭐 30% 초반이라 뭐 이제 세깅 대상이긴 한데 또 곧잘 넣어요. 경기당 한 개씩 넣고 있고 그렇죠. 32%니까. 그래서 아마 이변이 없는 한 크리스턴은 아마 클리퍼스에서 지금 이번 시즌 내내 핵심적인 로테이션으로 네. 뛸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주간 토크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 폴 역대 어시스트 2위로 등극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선수인데 억가당하기도 하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이 이제 실적을 많이 못 냈기 때문에 12월 9일날 뉴올리언스와의 경기에서 통산 어시스트 2위로 등극을 합니다. 그 득점을 웬바냐마가 석점을 꽂아 넣으면서 만들어냈고요. 이 역대 어시스트 순위를 좀 말씀을 드리면 1위가 이제 존 스타크튼. 이거는 불멸입니다. 제가 볼 때 못 깨요. 15,806개. 그리고 2위가 크리스 폴, 3위가 제이슨 키드, 그리고 4위가 르브론 제임스. 이것도 대단하네. 4시가 5위입니다. 그리고 전 이것도 좀 언급해드리고 싶었는데 통산 게임당 평균 어시스트.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위가 매직 존슨이고요. 11.19. 얘도 참 미친놈이에요. 대단하죠. 2위가 존 스타크튼이 10.51개. 그리고 3위가 트레이 용이더라고요. 9.63개. 4위가 오스카 로버트슨이 9.51개. 크리스 폴이 이제 9.3개. 하지만 저는 요거까지만 어시스트 턴오버 비율은요. 크리스 폴이 1위입니다. 그냥 압도적이에요. 정말 무결점의 포인트 가드라는 말이 아깝지가 않은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시스트라는 플레이 자체가 사실 항상 리스크를 담보해요. 찬스를 살려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수비의 타이밍을 뺏는 패스, 그러니까 수비가 돌아오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패스들이 항상 있고 그런 패스를 하다 보면 그거 끊기거나 이제 턴오버로 이어질 가능성이 항상 존재를 해요. 그게 끊기면은 거의 상대 팀은 거의 그게 득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마어마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뭐 트레이 영이나 이런 선수들 보면은 턴오버가 어시스트의 거의 반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10개를 하면 5개는 턴오버 한 나온단 4-5개는 말이에요. 하죠. 예. 예. 자, 그렇게 봤을 때 크리스 폴은 거의 한 4분의 1 정도? 맞아요. 예, 4분의 1 정도예요. 이거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수치예요. 예, 대단한 수치인 거고 이게 턴오버가 공격의 실패라고 가정했을 때 네. 크리스 폴은 트레이 영의 거의 절반 정도를 실패한다. 어시스트 그럼요. 대비해서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턴오버는 곧 역습 기회이기 때문에 네. 팀에 제공하는 그런 안정성 자체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진짜 어마어마한 선수예요. 실제로 이제 크리스 폴이 경기에 딱 들어오면은 뭔가 팀 전체가 좀 안정되는 느낌과 딱 빽빽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의 그 정말 틈을 하나를 만들어서 찔러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선수가 바로 크리스 폴이고, 이 크리스 폴의 어시스트 파트너들도 참 면면들이 대단합니다. 1위가 이제 블레이크 그리핀, 거의 뭐 1300개 넘는
데이비드 웨스트는 이제 호네츠 시절에 그렇죠. 같이 호흡을 맞췄었고 데이비드 웨스트도 뭐 호네츠 있다가 이제 인디아나로 가서 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입니다. 1200개 정도.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JJ 레딕. 음. 참 크리스 폴이 얼마나 오랫동안 뛰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바로 대목이죠. 디안드레 조던이 4위고 디안드레 에이튼이 이제 5위입니다. 그렇죠. 이걸 보면은 5명 중에 4명이 빅맨이고 네. 크리스 폴은 데뷔했을 때는 그때만 해도 지금과는 트렌드가 좀 달랐고 그렇죠. 포인트 가드가 어시스트를 가져가려면 결국엔 피켓롤 파트너에게 네. 많은 어시스트가 갔던 시대죠. 그러니까 존 스탁튼에게 칼멜론이 있었듯이. 그렇죠. 네. 예. 그리고 크리스 폴에게는 이제 뭐 그리핀이나 웨스트 네. 같은 파워 포워드들, 그렇죠. 예, 슈팅력도 있고 이제 2대2에서 받아먹는 게 가능한 그런 빅맨들이 이제 많이 받아먹었던 거고.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크리스 폴도 이제 다양한 선수들에게 패스를 뿌리는. 그렇죠. 예, 좀 더. 그러니까 그 내가 2대1을 하는 그 공간 안에서 그 빅맨과의 합뿐만 아니라 이제 기회를 파생하는 어떤 네. 그런 선수로 좀 이제 맞춰서 바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크리스 폴은 또 하나 강점은 뭐냐면 이제 NBA 선수들의 인터뷰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폴이 패스를 하면은 슛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위치로 패스를 준다.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여기서 받는 거랑 여기서 받는 거랑 여기서 받는 거랑 다 너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받아 먹을 때 어떤 슛 동작을 최소화하는 간결하게 네. 바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빅맨이고 폴이랑 2대2 했을 때 안으로 롤해서 패스를 받을 때는 허리 아래로 내려오면은 막힐 가능성 되게 그렇죠. 높거든요. 왜냐면은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리머텍이다 보니까 위에서 찍히죠. 이 타이밍이죠. 음. 근데 위로 주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바로 턴만 하면 되거든. 턱 올려놓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러니까 패스의 정확성이라는 건 어시스트의 정확성이라는 건 단순히 이 스팟에 누가 비어있기 때문에 네, 거기를 네. 잘 찔러주는 것 그렇죠. 이걸 넘어서 네. 크리스 폴처럼 이런 3차원적으로 높이에 대한 부분 혹은 슛을 이행하기 쉬운 어떤 대단한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 패스를 준다는 거고 그때 어떤 패스의 세기라든지 네. 그런 포물선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선수에게 입맛에 맞게 맞아요. 딱 줄 수 있다는 네. 그런 면에서 크리스 폴은 되게 천재적인 선수라고 할 수 있고 또 크리스 폴이 가지고 있는 유명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선수도 경기를 엄청나게 많이 본다는 네. 거. 그러니까 되게 똑똑한 선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화가 있죠. 이제 경기하다가 심판이 휘슬을 불었는데 크리스 폴이 이 룰 이거잖아요. 심판이 맞네. 그래서 뭐 이제 인정한 그렇죠. 그런 이제 유명한 스토리도 있는데 그 정도로 이 농구라는 게임에 대한 이 지식의 해박함이 어마어마한 선수라는 점.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도 하는 선수고 실제로도 이제 많은 선수들과 그 NBA 쪽에서도 그런 얘기들 하죠. 선수 중에 감독을 했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 중에 하나가 크리스 폴. 그렇죠. 네.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폴의 뭐 통산 어시스트 2위 등극 정말 축하드리고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존 스탁트는 이거는. 예. 왜냐면 20년을 엄청난 페이스로 어시스트를 쌓아야 가능한 기록이에요. 철강 왕이라는 얘기죠. 예, 자 15,000개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82경기 체제면은 거의 몇 경기를 해야 가능한 거죠? 어마어마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엄청 건강하게 20년을 그것도 어시스트 막 12개, 13개씩 평균 네. 그렇게 해야 가능한 수치거든요. 심지어는 와 이거는 커리어 하이 어시스트가 14.5개예요 평균.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네. 그래서 뭐 스타턴 기록 못 넘는 걸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다. 다만 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한때는 압둘자바의 득점 기록도 못 깨진 아무도 못 수치라고 깬다는 했죠.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마이클 조던, 코비 뭐 이런 선수조차도 사실은 거기까지 못 갔거든요. 근데 아니야. 저는 이건 안 깨질 것 같아요. 안 깨질 것 같아요. 예. 아니, 언제 또 이 포인트 가드 르브론이 왜냐하면 건강한, 지금 NBA의 흐름이요. 듀얼 가드 전성 시대잖아요. 이렇게 물론 존 스타턴이 득점력이 엄청 부족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평균 득점도 커리어가 13.1점인데 이거는 이제 초반과 후반에 나이 먹었을 때 좀 제외하면 그래도 한 15점 이상 된단 말이에요. 얘는 거의 패스에 주력을 하는 선수였어요. 존 스타턴은. 이런 선수가 지금 NBA에는 없어요. 그런 흐름이 안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그럴 수도 있긴 하죠. 지금 보면은 지금 NBA에 내놓으라는 가드들이 전부 다 득점원이에요. 그렇죠.
아 근데 저는 할리버튼 트레이 형 같은 타입이면은 가능하지 않나? 공 많이 전 트레이 형은 안 돼요. 트레이 형은 안 돼요. 트레이 형은 자기 득점을 먼저 할 선수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언젠가 나중에 등장하면 네. 저희가 그때 좀 늙어가지고 네. 이제 허리 꼬부랑채로 아이고 등장했네 이렇게 같이 얘기하시죠.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네.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 이거 죄송한데 네. 제가 뒤에 뭐 일정이 있는 걸 깜빡했어요. 이거 지금 저희가 아니, 준비한 게 탱킹 컨텐더랑 스킬 팩토리를 지금 2주째 지금 스쳐야 되는 상황인데. 스킬 팩토리 저희가 지금 짧게 할까요? 아니요. 차라리 네. 나중에 하시죠. 좋아요. 네, 왜냐면 저도 이거를 동환 씨한테 야 동환아 이건 네가 해줘라고 했는데 그 뒤에 저도 많이 찾아봤거든요. 네. 딥3가 많이 줄고 이런 게 있던데요. 네. 아 근데 요거를 이제 예. 나중에 한번 네. 노딥3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이거는 그 딥이 아니에요. 드딥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깊은 딥이 아니에요. 그 오. 슛의 동작을 말하는 딥 동작이에요. 딥 동작의 스펠링이- 딥이에요. 예, 스펠링이 달라요. 그 영어로 써주세요. 예. 네. 나 그래서 동환이가 이거 도대체 왜 갖고 왔나 예. 하고 보니까 근데 실제로 요즘에 엄청 딥한 공간에서 쏘는 거는 저는 좀 줄어들었다고 제가 NBA.com 예. 찾아보니까 봤거든요. 그렇진 않나? 내가 그- 잘못 봤나? 아무튼 너무 초반이어서 그런가? 아무튼 제가 예. 저희 스크립트에 정리한 거는 그 의미는 아닙니다. 그 딥이 아니었구나. 예, 다행입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에 하시죠. 좋습니다. 네, 여러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일정을 자꾸 헷갈려가지고. 네. 자, 그러면 왜냐면 몰랐으면 나 큰일 날 뻔했네. 저희가 이 네. 스킬 팩토리 이제 3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스킬셋에 대한 네. 그거 나중에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탱킹 팀 살펴보기가 저희가 또 준비돼 있었는데 그렇죠. 요것도 사실은 좀 미루고 네. 예,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거 없어도 오늘 여러분 재밌었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워낙 딥한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럴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저희가 뭐 하다 보면 이 시간을 무조건 넘길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네. 다음 주에는 동환 씨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이민재 기자와 네. 함께 가고 저희가 또 미리 얘기를 드리자면 네. 12월 마지막 좋습니다. 그 예. 크리스마스 있는 주는 저희가 아마 좀 결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정을 네. 빼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때 아예 한국에 없기도 네. 하고 막 그래서 저희가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때 또 이제 다들 또 행복한 어떤 시기 보내시고 또 이제 저희는 또 2025년 버전으로 아마 찾아뵙게 될것 저희가 같아요. 그 주를 쉬게 되면 2주 연속은 진짜 웬만하면 안 쉬겠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상황이어서 연말 연초 그때는 꼭 하시죠. 그렇죠. 예, 네. 저희가 시즌 때는 네. 2주 연속 이런 거 절대 없어요. 안 예, 돼요. 이번에는 이제 좀 특이한 예, 케이스고 예. 예, 웬만하면 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설 연휴 굉장히 기니까 그때는 아마 못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럴 수도 1월 말에. 있죠. 그 또 특이 케이스죠. 네. 저희가 명절 혹은 이제 그런 특이 케이스만 이제 한 번씩 네. 결방을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웬만하면 좀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는 또 이민재 기자와 함께 즐거운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